이번 시간은 우리 점주님들이 가장 기다리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장사 명장 신바람 장사 점프업이라는 주제로 김철윤 대표님의 성공 포인트와 그리고 고객 만족 우수 사례 그리고 우리 점주님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제안까지 우리 김철윤 대표님의 알찬 강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예, 이번 여름이 무지하게 더웠죠. 예, 우리 점주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저도 저희 임직원들도 그렇지만 저도 올 여름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여름도 여름이지만 저는 사업 환경에 대한 어떠한 변화, 이 부분이 정말 저는 잠이 안 올 정도로 정말 우려스럽고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또 최저임금, 제가 볼 때는 과다 인상,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저는 과다 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또 상황이 주어지면은 거기에 맞춰서 해법을 찾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느라고 바로 최저임금이 통과한 다음 날부터 다시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돼서 내년도에 어떻게 우리 이제 가맹점주님들의 매출과 그리고 이익 이 두 가지는 다 어떻게든 잡아야 되잖아요. 매출만 오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론은 어쨌든 더 뛰는 수밖에 없고 더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 임직원들이 정말 불철주야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또 아이디어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내년도에는 더 어려워지겠지만 저희 폰앤아이 우리 가맹점들만큼은 그래도 그런 어떤 의지를 확고히 갖고 뛰는 만큼 충분히 타게 나가지 않을까. 나쁜 것만에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카드 수수료도 좀 내려갈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리고 불똥이 여러 군데로 튑니다. 카드 수수료도 같지만 임대료 부분에도 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료 지금 폐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업이 늘어난다는 거는 공실률이 늘어나고 건물주들이 이제 임대가 안 나가면은 임대료를 낮추거나 아니면 동결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소폭 올리거나. 그래서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현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가 보면 살아남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못 살아남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서는 이거를 오히려 기회로 이제 삼아서 나의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어떠한 계기로 삼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시상도 하고 했지만 시상을 받으신 분들이 운이 좋아서 그 지역에는 특히 그런 신메뉴를 좋아하거나 수입 맥주를 좋아하거나 이거 아닙니다. 그분들의 노력의 면모를 들어가 보면 다 그만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든 가맹점주님들이 같이 그 방향으로 달려가면 충분히 기회로 될 수도 있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수상 매장의 성공 키포인트를 짚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증진킹 1위는 52.3%. 사실 올해도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문제지만 매출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비용은 증가되는데 매출은 떨어지는 거예요. 최악이죠. 같이 올라가는 건데 원래 올라가더라도. 근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3개월마다 신메뉴를 내고 메뉴판을 교체를 하면서 메뉴 중에서 두세 가지 정도는 가격을 인상을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가격 올리는 게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손님이 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고객들이 인지를 못하는, 뭐 안 하는 선에서 잡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좀 고난도의 일입니다. 근데 가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런 중에서도 52.3%라는 엄청난 겁니다. 지금 뭐 업계, 자영업계 평균이 이제 뭐 12.3%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실제로 체감하는 거는 뭐 15%, 20%가 떨어져 있죠. 전년 대비. 근데 52.3%는 대단한 거죠. 사실 저희의 이제 올해 목표 가맹점 평균 매출 상승률이 이제 5%로 놓고 지금 달리고 있는데 아직 그 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도 1.24%라는 다행히 그래도 어쨌든 끌어는 올렸어요. 전년 대비. 근데 이제 목표에는 좀 이게 미달이 됐는데 사실 이런 어떠한 이제 점주님들이 계시면은 그게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제 세류동점이라고 수원에 있는 매장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이제 매장을 오픈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점주님께서 리모델링을 이제 검토를 하셨고 그 중에 우리 이 자리에도 이제 앉아 계시지만은 뉴욕 야시장으로 바꿀까, 펌비어킹으로 그냥 리모델링을 할까, 이거를 이제 고민을 많이 좀 하셨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 나눈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뉴욕 야시장 브랜드는 이제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의 나타나는 결과고, 펌비어킹 그래도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뭐 이런 특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이게 판단은 찰나거든요. 이쪽으로 갔으면은 이제 또 뭔가를 고민해야 되고, 이게 또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고, 돈을 벌지를 못하는 그 기간에 대한 손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손실로 나타났겠죠. 근데 어쨌든 점주님이 잘 또 판단하셔서 52.3%의 매출 상승, 인테리어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을 할 때는 시설만 사실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이제 성수역점 우리 점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매출액이 이제 계속 올라오더라, 5년 동안. 근데 사실 저는 아쉬운 매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고해 성사도 하셨죠. 아까 처음에 그냥 좀 여기 자원이 좀 많이 있으니까 좀 요 정도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이제 하셨던 거죠. 좀 쉽게 생각하시고. 근데 처음부터 정말 최상으로 하셨으면 현재 매출 지금 이제 6천 이상을 돌파를 했는데 평균 지난 분기 3개월 동안에 월 평균 매출액이 이제 6천을 넘으셨더라고요. 여기 지금 2위를 하셨죠. 24.8%. 전년에 그 2, 4분기의 매출은 4,800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간 거죠. 이 매장도.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리모델링, 우리가 인테리어 리모델링도 주기적으로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인테리어 리모델링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선 이 마인드의 리모델링을 먼저 하고, 어차피 장사를 한다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많이 벌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성수역점은 이미 더 많이 벌 수 있는 조건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이제 우리 점주님께서 이제 처음부터 아주 그냥 그 고객 지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고객 그러니까 장사를 할 때는 목적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장사를 할 때 그냥 내가 뭐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목적이고, 내가 장사를 하는 목적은 우리 그 고객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최대한 감동을 시키는 게 내가 목적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장사를 하시면 훨씬 더 신경이 가요. 모든 거 하나하나에. 그게 목적이니까. 두 번째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도 돈은 벌었는데 모아진 게 없다. 이게 필요하거든요. 필연적으로 모아야지만 이게 장사에 흥이 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고객이 왔을 때 이제 최대한 그 정말 감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적의 만족, 이런 부분은 이제 꼭
달성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매출은 그 매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한계 매출까지 쫙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 점주님들의 매장들이 지금 한계 매출로 가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어떤 분은 아직 40% 이상 더 올라갈 여지가 있고, 어떤 매장은 50%, 어떤 거는 30%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아까 우리 점주님하고 앉아서 했던 내용 중에 이제 이게 있습니다. 지금 가게를 이제 펌비어킹을 3개를 지금 이제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좀 정리를 하시고, 지금 성수역점이 지금 6천까지 갔지만 제가 볼 땐 7, 8천까지 갈 수 있는 매장이에요. 펌비어킹의 경쟁력, 입지의 경쟁력, 점주님의 경쟁력을 봤을 때, 그리고 구리수택점도 지금 1, 2천만 원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그럼 매장 하나를 빼도 그 수익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장사를 이제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제 여기 팔꿈치도 아프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장사 손 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나이 탓이라고 봐요, 저는. 진짜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관리를 철저히 하죠, 여러 가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점주님들 장사하시면서 여기 또 어디가 아프고 뭐 이럴 때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일 안 해도 그거 아파요, 나이가 들게 되면. 물론 안 아플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재밌게 하시는 거를, 고객을 만족시키는, 고객을 감동시키는 여기에 포커스를, 음식을 만들 때도 어떻게 하면 더 감각적으로 나올까,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시면 매출과 수익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어쨌든 지금 상당히 우리 점주님 밝아지셨고 느낌 좋습니다. 그리고 성동 이제 성수역점 이제 아까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또 영상도 보셨고, 그런 노력으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리역점 점주님이 지난번부터, 이분이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슈퍼바이저랑 계기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해갖고 신메뉴를 시키면은, 신메뉴가 출시가 되면은 이제 막 시식도 합니다. 세상에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뭐 그 동네 사람들만 그 신메뉴를 좋아하려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적어도 권유라도 한마디라도 더 하고, 더 나가서 이제 그 시식 조금씩 만들어서 손님이 오시면 이번에 신메뉴인데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두 분기 전에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매출액이 거기가 뭐 대단한 어떤 평수가 크지도 않고 대단한 매출은 아닙니다만은 2,600만 원 정도 월 매출 나오던 게 평균이 지금 4천까지 올라간 거예요. 적은 건 아니죠. 그 정도면 한 달에 순이익이 한 700원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 그분이 영업시간이 더 늘어났냐? 이것도 아닙니다. 행동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행동이. 그래서 그 상권이 뭐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점주님들이, 저는 그러한 어떠한 이 욕심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건설적인 어떠한 욕심, 진취적인 욕심,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어젠가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오늘 이제 참석을 하지는 못하셨는데, 여하튼 뭐 상당히 이제 잘 하신 이런 결과죠. 그리고 장려상 이제 두 군데 매장이 있습니다. 두 군데 매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펌비어킹에서는 매출액이 좀 낮은 매장입니다. 이제 제주 2도점이 1,700 정도에서 이제 2천만 원을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높은 매출은 아니죠, 그래도. 그러나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이 올라가는 것이. 제주 2도 중앙점도 더 올라갈 여지, 3천 이상은 무조건 더 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어떻게 보면은 월 평균 300만 원을 끌어올린 거는 그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수원 광교 월드마크점은 이제 한 1,500만 원 정도 매출 나오던 매장인데 여기도 2천만 원을 넘어간.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미로 같은 데입니다. 2층에 있는데
그 대형 아파트 상가에 거길 찾아가려면 진짜 완전 미로. 우리 전 매장에서 가장 찾기가 어려운 이 매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기일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성과를 내시게 됐고, 우리가 이제 최소 매출이 그래도 펌비어킹인데 2,500만 원 이상은 돼야지만 수상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이하지만 그래도 또 사기 진작 이런 차원에서 이제 장려상으로 두 매장이 시상을 하시게 됐습니다. 뉴스타 장사킹 아까 이제 수상하셨는데 시흥 시야병원점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실내 평수가 18평밖에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에 1, 2층 중위층을 했어요. 한마디로 실내는 되게 적죠. 18평이니까. 근데 이제 2층을 달아마서 테이블을 조금 더 늘린 거죠. 저희가 예상을 할 때는 한 2,600 정도. 원래는 이제 치어스라는 브랜드를 하셨던 매장인데 2,600 정도가 4월, 5월, 6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5월, 6월이면 이제 뭐 성수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6월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지만 4, 5월은 또 그게 아니니까. 2,600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한 4,000 정도, 4,000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우수하게 잘 하셨고 큰 결정을 하셨어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모든 일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는 뭐 투잡 이런 거 절대 반대입니다. 하나를 제대로. 그래서 지금 52시간에 대한 그것도 저도 그래서 되게 좀 이게 탐탁지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모작, 3모작 일을 하게 되죠. 한 회사에서 52시간을 못하게 하니까 이제 다른 일을 또 하게 되는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겠죠. 하나를 해갖고 거기서 그냥 결과를 끌어올리고 나의 가치를 더 끌어올려야 되는데 근데 여기 점주님이 이런 그 제약 영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약 영업에서도 이제 꽤 오래 하셔서 실력도 있으시고 거기서 이제 한 달에 수익도 그래도 거의 한 4,500씩은 나올 정도로.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미팅했을 때 올인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매장 하나를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장사를 2개, 3개를 늘리시는 것이 장사로 승부를 거셔야지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제약 영업을 하시니까 한 번씩 가게로 오시는데 이게 다르단 말이죠. 그것만 올인하시는 거라.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정리하시고 쉽지 않은 거죠. 한 달에 4,500이 적은 건가요? 근데 이제 정리하시고 나서 가게에 올인한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왔다고 봅니다. 아마 이제 그 야장 깔게 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에 이제 신메뉴 판매 1등 프레시 매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스탠다드 프레시 2가지 버전으로 진행하는데 프레시 매장에서 이제 신메뉴 판매 킹을 했고 이번에 이제 뉴스타 장사 킹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신메뉴 판매 킹 1위 이제 구리역점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한 달 동안 신메뉴 출시한 다음에 한 달 동안 신메뉴 조리해 갖고 이제 조금씩 시식을 드리는 거죠. 이런 어떤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신메뉴가 괄목할 만큼 올라갔고 그것만 올라가질 않죠. 매출은 덩달아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핵심은 고객을 가족화하는 겁니다. 이 패밀리화. 근데 뭘로 하겠냐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하고. 뭔가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툭 갖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몇 마디가 오갈 거란 얘기죠. 이번에 그 신메뉴 본사에서 나온 건데 이게 캠핑 가서도 많이 먹고 상당히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제가 조금 맛보시라고 가져왔으니까 맛보시고 괜찮으시면 다음부터는 또 주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은 뭐 얘기 또 있을 수 있고 얘기가 오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출액이 2,600에서 4,000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제 큰 결과가 나왔던 거죠. 예, 금천 시흥은행 나무 사거리점 1, 4분기에는 이제 업그레이드 메뉴 수상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점주님도 이런 시상에 한 번씩 자꾸 눈에 띄다 보면 그 매장은 상당히 이제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그 2, 4분기에 수상 가맹점주님들 평균 그 가맹점주님들의 전년 대비 매출 상승을 봤더니 17%가 넘어갔어요.
올라갔어요. 17%.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는 1.24%가 올라갔는데 올라간 것도 물론 아주 참 잘한 겁니다. 그런데 17%가 올라간 거는 대단한 거죠, 더. 그래서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시흥 하중점 새롭게 이제 우리 이제 가맹점으로 합류하신 점주님이신데 여기 점주님도 지금 굉장히 이제 파이팅이 넘치시고 지금 바로 옆에 지금 좀 더 큰 규모로 경쟁 브랜드가 뭐 들어온다고 얘긴 들었는데 뭐가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평수는 이제 불리하지만 브랜드의 경쟁력에서는 충분히 월등하니까 약간의 이제 좀 스트레스는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수록 더 친절하고 더 상냥하고 더 맛깔스럽게 음식을 제공해 나간다면 결국은 이제 한 1, 2년 동안은 어쨌든 없는 것보단 못해요. 없으면 더 나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참 골치 아파 죽겠네 이러지 마시고 나의 역량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을 하신다면 1, 2년 동안은 어쨌든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적자라는 게 아니라 그 매장에 들어옴으로써 수익은 줄어들어요. 그러나 그때 내 역량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린다면 1, 2년 안에는 거기서는 거덜나요. 그만큼 할 수가 없거든요. 펀베킹만한 경쟁력도 없고. 그러면 이제 그 1, 2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더 강화된 경쟁력으로 더 많은 수익을 매월 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사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1, 2년만 하고 말 거다 그러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점주님도 제가 나이는 안 물어봤지만 40대 정도로 보여요. 그러면 아직 20년 더 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길게 보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업그레이드 메뉴, 신메뉴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게 업그레이드 메뉴죠. 업그레이드 메뉴. 지난번에 이제 반응도가 우리 성수역 점주님도 지난번 그 반응도 되게 좋지 않았어요. 성수역 점도 이제 좋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관악 이제 신대방정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점주님하고는 좀 저희 매장을 이제 몇 개 또 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가까운 관계인데 지지난달인가 문자로 왔어요. 대표사님 드디어 6천만 원 돌파했습니다. 여기는 거의 한 7년 된 매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됐다고 꼭 떨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얼마나 신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저쪽에 또 하나 더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노력들,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 뭔가 변화가 됐을 때 여기 점주님은 수박 같은 거를 몇 쪽을 해서 이런 이제 특별한 메뉴, 그러니까 일반 메뉴가 아니라 신메뉴나 업그레이드 메뉴나 이런 더 좋아진 거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잖아요. 더 좋아진 거를 모르고 있고 새로 나온 걸 모르고 있으면은 이거는 첨단 무기인데 어떻게 보면 경쟁 브랜드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지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드리면서 주문을 유도를 더 하고 뭐 이제 이런 노력이 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것만 1등을 하신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인 매출까지 6천만 원이면 적은 거 아닙니다. 그거 대단히 높은 거죠. 그리고 성남 태평점도 마찬가지. 여기도 한 8년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당히 노력을 잘 하시는 또 군포 부곡점 점주님 같은 경우도 이 어떤 시상대에서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처음 뵌 건지 두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이제 비치시다 보면 자꾸 긍정적이고 이 진취적인 길을 자꾸 가지고 가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본사에서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점주님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또 이 슈퍼바이저도 적극적으로 자꾸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 귀찮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오늘 또 포럼을 기해서 보다 많은 점주님들이 또 어떤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타임 메뉴, 용인 광교 상현역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또 오늘 옆에 앉아 계시다 보니까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저런 시상 매장들은 받는 데들이 주로 받는 것 같은데 그 어떠냐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타임 메뉴가 많이 나간다는 거는 그만큼 그걸 먹은 분들이, 구매한 분들이 많고 그분들 단골 자원들이 이미 많은 거예요. 전에 그 인덕원 점주님께서 이제 그 자연뽕이라 그러셨죠. 이 비열학은 항상 1등을 아주 대놓고,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인덕원 점주님은 비열학에 대해서 뭔가 되게 좋게 느끼신 거예요. 사실은 신메뉴, 업그레이드 다 좋게 느끼시면 다 좋을 텐데 점주님마다 다 이게 다르거든요, 생각하시는 게. 근데 그 점주님은 비열학에 대해서 호감도가 이거예요. 첫 달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푸싱을 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더 접고 괜찮네, 비열학은 우리 정말 경쟁력은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단골이 인덕원이 제일 많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이번에는 이제 처음으로 좀 2등으로 좀 내려가셨더라고요. 거기가 줄은 게 아니라 영통 중앙점이 더 많이 올라갔죠. 수원 영통 중앙점이 점주님이 이 점주님도 비열학에 대한 관심이 특히 많으셔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드디어 인덕원 역점을 처음으로 추월한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요인에는 이제 수입 어떠한 그 맥주에 대한 설명, 아까 이제 최승우 팀장이 그 설명, 뭐 사실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합니다. 스텔라를 44병을 판 적은 내 기억엔 처음이에요. 근데 그건 뭐 때문에 그랬냐? 손님이 물어보죠. 수입 맥주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점주님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 중에서는 여기 어떤 맥주가 맛있어요. 근데 담당 직원이 제가 볼 때는 뭐 잘한 거라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이 스텔라가 제일 많이 나가는데요. 이 말 한마디에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오늘 먹을 테니까 가져와라. 이게 44병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대단한 노력, 또한 대단히 잘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이 어느 매장에서 이제 군자역점이네요. 우리 군자역점이 있는데 손님이 어떤 게 물어보는 사람 많거든요. 수입 맥주 같은 경우 특히나. 근데 이제 그 성강 캡틴인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떤 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매장에서는 손님처럼 아주 중후하시고 멋진 분들이 많이 드시는 칭따오랑 그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제가 맥주별로 뭔가 멘트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아마 다음번이나 뭐 다다음번에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 많이 나가요, 뭐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고객을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수입 맥주를 이렇게 많이 먹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맥주별로 우리가 좀 분석을 해서 억지로 하면 안 되니까 그 특성을 좀 가미해서 좀 그런 어떤 칭찬도 들어가면서 권유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수원 영통 중앙점 점주님은 이제 그런 노력을 한 거죠. 우리 알바들한테도. 안양 인덕원 역점은 이제 초기에 먼저 진행한 어떠한 효과로 이제 길게 가셨고, 수원 광교월드 마크점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로가처럼 쫙 찾기도 어려워. 제가 오픈 방문 갔다가 제가 헤맨 매장이에요. 영업 종료가 이제 12시까지로 끝난 거예요. 너무 이른 겁니다. 우리 펌비워킹 기준으로 그래도 한 2시까지는 할 업종이에요. 대신에 이제 오픈이 좀 늦죠. 그래서 2시까지는 해야 된다. 근데 이제 3시까지로 늘리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500만 원 매출액이 2,000만 원을 넘어가는 게 끝이 아니겠죠. 더 올라갈 여지가 평수도 크진 않습니다만 더 올라갈 여지는 좀 남아 있죠. 수입 맥주도 이제 많이 판매가 된 그런 이제 케이스입니다.
고객 만족 랭킹 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까 성수역점 점주님도 앞에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 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구리수택점이라는 매장을 이제 인수를 하셨는데 거기는 이제 너무 과하게 서비스를 드린 거예요. 너무 과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최적화된 방식으로 이게 이제 정답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어서 가려니까 이제 고객들은 거기에 적응을 해서 자꾸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뭘 이렇게 과하게 주고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이런 내용의 감으로만 가시면 한계 매출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손님 둘이 들어와서 남녀 두 분이 들어와서 이제 한 명은 우리 케이준 이 브리토 샐러드 또 한 분은 이제 롤피자 샐러드 이견이 생긴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알바가 이제 그러시면 요 안에 들어가는 샐러드에 케이준 치킨 소스로 그러니까 뭘 더 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맞춤으로 맞춘 겁니다. 두 분의 지금 어떠한 이제 그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했고 딱 봤을 때도 충분히 먹음직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인들의 어떠한 이제 상황을 고려해서 챙겨준다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좋게 와닿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광진 군자역점에서 요게 지금 아까 이제 우리 공지사항에도 얘기했지만 매일같이 한 4시, 오후 4시쯤 들어가는 플러스 친구 이 내용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저도 주말도 없이 해요. 주말에 이게 한 2시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일주일짜리를 만들어 갖고 이제 매일 자동으로 보내게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점주님들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것은 저도 세계 최고의 브랜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세계 최고로 가장 친절한 이런 브랜드가 되자 이게 제 이제 목표예요. 지금 큰 브랜드 많죠. 뭐 스타벅스, 롯데리아 이런 것들은 너무 획일적입니다. 서비스가 거의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정말 최적. 저도 장사를 워낙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그 경험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그 가맹 점주님들한테 자꾸 하루에 하나씩 보내드리면서 사실 이게 뭐 하루에 한 가지 해봤자 이렇게 뭐 어떻게 별거 아닌 것 같처럼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일기라는 것이 무지하게 효과적입니다. 제가 이 세미나 때 얘기를 많이 드릴 겁니다. 장사 일기를 쓰는 게 좋습니다. 장사 일기. 하루 장사를 하고 나서 되돌아보는 거죠. 한 10분 동안만 투자하면 매출액 10% 올라가는 거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하루만 지나가도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하루는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한번 차분하게 되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오늘 요걸 요런 식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뭐가 그 상황일 때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고객들한테 전달이 되면 손님들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하고 쌈미구엘을 이제 주문을 하셨어요. 근데 보통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레몬을 넣어서 먹는 스타일의 맥주죠. 근데 레몬을 안 주는 매장도 많이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것까지 본사에서 다 강요하기도 어렵고 파악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한술 더 제가 늘 얘기하죠. 고객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고객 요구도 그보다 한술 더 떠서 가는 것이 답이다. 돈 버는 방법이에요. 돈 나가는 방법이 아니라 당장은 조금 더 나가죠. 그러나 이 되로 주고 말로 들어오는 게 장사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게 보이죠. 이게 그냥 앞접시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레몬을 몇 개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제공을 하는 사이에 이제 또 나눠졌어요. 그 일행 중에 한 명은 뭐 한치, 한 명은 노가리. 우리가 반반이 우리의 브랜드의 하나의 특징이긴 한데
이런 안주는 반반이 아니잖아요. 안 될 게 어디냐는 거죠. 고객이 원하는데. 그래서 그럼 제가 한치하고 노가리 반씩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뭐 아주 해피한. 그러니까 원래 이런 메뉴가 있어도 만족이 되는데 없는 거를 그럼 챙겨 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고객은 더 와닿는다는 거죠. 그러고 나가서 이제 보니까 사실 코로나 한 병에 레몬 슬라이스 친 게 지금 5개 아니면 6개예요. 조각이. 너무 많이 나갔잖아요. 근데 이 매장에서 그날 코로나 나간 게 4병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들도 우리가 이제 꼭 하나 시키면 하나를 더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미리 드리니까 여유가 있고 남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족도 했어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뭐 미리 이제 이 레몬을 갖다 준 택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코로나를 4병을 먹으려고 그랬는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효과 있을 수 있다. 2병 뭐 먹을 거를 이제 이렇게 어느 브랜드가 코로나 나갈 때 그냥 병 따서 하나 넣어주는 거 정도까지는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비포 서비스의 이제 하나의 효과적인 결과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월드컵 때 이제 지난 분기 때 나왔던 사례를 이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때 이제 첫날 우리 게임을 하고 두 번째 날 오셔서 이제 게임에 열중을 하려고 하니까 과일을 좀 먹기 좋게 잘라줄 수 없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뭐 자꾸 이게 짜증나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즐기란 얘기죠. 즐기라는 거죠.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최적화돼서 제공하겠다.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는 거를 내가 어떤 장사의 목적으로 두고 하면 그럼 없는 것도 만들어내요. 없는 것도.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갔던 겁니다. 나가고 나니까 이제 당연히 어차피 과일에서 원가가 더 들어간 건 없어요. 물론 이제 손은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근데 고객의 만족도는 본인이 원했던 거를 다른 매장에 가면 그걸 누가 해주나요? 안 해주잖아요, 거의 다. 근데 펌비어킹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해줄 수 있냐? 저희 펌비어킹에서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거는 무조건 해드립니다. 이 멘트까지 쳐줘요. 이게 여기 매장, 저기 매장에서 펌비어킹에서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건 다 해드립니다. 이게 다 전달이 되면 이건 무지막지한 효과가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럴 거 아닙니까? 고객들 입장에서 펌비어킹은 진짜 역시.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주류업계 스타벅스라는 얘기를 스물스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류 쪽에서는 압도적인 1등이라는 거죠. 주류 쪽에서. 근데 이제 그런 어떠한 부분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는 스타벅스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스타벅스에 대한 거를 매월 리포트를 받아요. 아직은 우리보다 앞서 있으니까 그런 데들에서 주류는 아니지만 배울 거는 하면서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잘한 사례로 보입니다. 이제 오픈 시작과 더불어서 단체 고객이 들어왔어요. 한 9명 정도가 들어와서 이제 드시다가 이제 뭐 치킨도 드시고 또 건포도도 드시고 한참을 드시다가 이제 추가로 모듬 소세지 하나를 추가를 또 한 겁니다. 모자라면 추가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2테이블이니까 우리 원래 용기가 아니죠. 그보다 좀 작은 용기로 해서 둘로 나눠서 물론 소스나 이런 거는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테이블이 2개라 나눠서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고객들은 좋아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는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왔을 때 처음에는 달라는 대로 그냥 매뉴얼대로 드리고 이제 얼추 드시고 이제 마무리해서 조금 모자라는 요럴 때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최적화된 상태에서 해야 돼요. 무조건 막 너무 과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효율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참을 드신 이제 거의 말미에 들어온 거를 나눠서 주니까 뭐 안주 2개 나온 느낌, 뭐 이렇게 이제 효과가 나온 거죠. 예, 이거는 이제 감자 튀김하고 프라이드 치킨 반반을 주문을 하시면서 혹시 치킨 반을 프라이드와 양념으로 나눠서 해줄 수 있나? 이게 다 사실 나온 것들이 짜증나는 일들이잖아요. 매장에서 장사하다 보면
아 귀찮게 이거 반반도 그런데 거기다가 또 반의 반?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능한가요? 아유 그러면 펌베어킹은 손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그리고 절대 마지못해서 하면 안 됩니다. 고객이 원하면 웬만하면 또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마지못해서 주면 해주고도 아무 생색을 못 내요. 효과를 못 내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그 감자튀김과 반반, 그러니까 반의 반 이렇게 이제 그 제공이 된. 그리고 이제 항상 멘트는 향후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계획 갖고 있는 게 멘트 집을 만들려고 그래요. 멘트도 돈이다. 뭔가 좋은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멘트가 제대로 들어가면 고객의 만족은 이만큼 올라가거든요. 근데 말은 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도 적절하게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돈이 들어가야지만 고객의 만족을 올리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 이제 멘트와 결부된 잘 제공된 서비스였습니다. 예, 세 분이 들어오셔서 생맥주, 뭐 치킨, 모듬 소세지 이렇게 드시다가 한참 드시다가 이제 한 분이 좀 시장하다고 하면서 이제 공깃밥을 이제 주문을 한 거예요. 근데 남은 게 보니까 이제 소세지 얼마 안 남은. 그래서 이걸 보고 그럼 식사랑 같이 드시려고 하나 보죠. 그럼 제가 이거를 주방에서 모듬 소세지 볶음밥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밥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덮밥 비슷하게 해서.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공깃밥 하나만, 그러니까 공깃밥 돈만 받았어요. 받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훨씬 더 낫잖아요. 뭐가. 이 고객은 어디로 도망 못 갑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제 정말 펌베어킹 직원들은 정말 다들 센스 만점이라고 엄지척 해주시고 이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코칭 코멘트를 여기다 이렇게 달아놓죠. 또 단순히 공깃밥을 제공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놓치지 않고 좋은 서비스 기회로 잘 만들었습니다. 기회를 만든 거예요, 그냥. 공깃밥 주문했을 뿐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 감동을 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바빠 죽겠는데 너무 과하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루 종일 바쁘면은 오죽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사실 아무리 펌베어킹이 지금 그래도 잘 된다고 해도 하루 종일 바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피크 시간 이전 이후에는 얼마든지. 그래서 항상 그 카피를 그런 내용을 넣어줍니다. 지금 마침 조금 시간이 여유가 되니까 제가 볶음 덮밥으로, 소시지 볶음 덮밥으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기대하면 또 곤란하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해놓고 가니까 만족스럽죠, 당연히.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고객들 이제 두 분이 오뎅탕하고 이제 맥주하고 드시다가 한 분이 추가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오뎅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동사리 추가 주문이 들어와서 그분을 이제 따로 국물에다가 이게 약간의 원가는 들어가겠지만 큰 원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드리니까 손님이 당연히 되게 그냥 우동만 들어갈 부분을 약간 더 신경이 더해져서 제공이 되다 보니까 고객이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 분기의 신메뉴인데 반응이 꽤 좋았죠. 남성 고객 두 분이 들어와서 이걸 드셨는데 너무나 맛있다. 그런데 남자 둘이 먹기에는 조금 양이 적은 것 같다. 그래서 혹시 반마리만 주문도 괜찮습니까? 그럼 당연히 날아가죠. 그러면 펌베어킹에서는 고객님이 원하시면은 뭐든지 해드리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해주고 이렇게 반마리를 나가는 거죠. 근데 플레이팅도 되게 훌륭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 매뉴얼은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적합한 용기에다가 반말이지만은 되게 아주 그냥 알차게 이렇게 진행이 됐던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 팔면서 고객 만족은 쭉쭉 올라가는 거죠. 이게 지금 신정 방배역점인데, 방배역점도 그렇고 지난달에 저희 직영점에서 신정 내거리역점과 강남 고속터미널점이 둘 다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을 했어요. 근데 그런 기록이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먼저 변화가 나오는 것이 이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점장들이 이제 그걸로 투입이 되면서 제가 서너 달 전부터 여긴 뭔가 이제 일이 날 거다. 저도 경험이 많으니까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정말 파이팅 넘치게 이렇게 이제 한 결과 최고 기록이 나온 거죠. 전년 동기 동월 같은 달이니까 대단히 올라간 거죠. 그리고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에 있는 매장이긴 한데 1억 2,600까지인가 올라갔어요. 바로 옆에 BBQ는 더 큽니다. 평수도. 근데 거기는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쟁력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매장의 운영 경쟁력 이런 부분에서도요. 마지막 사례입니다. 괜찮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50대 부부 두 분이 들어오셔서 프라이드 치킨과 500조끼 드시고 총 6잔을 드셨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남은 사진이 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남은 사진은 그런 경우 간혹 있잖아요. 뭐 그냥 뭐 남은 거 얼마 안 되는 거 그냥 싸달라 그러면은 매장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여기 써 있지만 그 비닐 봉다리 하나만 좀 달라. 그러니까 좀 싸 가시려고. 그래서 이거 가져가시려고 이제 포장해 가시려고 하는구나. 해서 이제 그럼 저희가 예쁘게 싸드리겠습니다 해갖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봉지 하나 주고 끝날 일인데 딱 해놓으니까 이게 완전 뭐 잔반 같지가 않잖아요. 뭐 이거는 이제 새로 해서 넣어드린 거고 용기에다가 이게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생각하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최적화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설명까지 곁들인 것 뿐이고, 이런 내용들이 이것도 지난번에 다 갔던 겁니다. 우리 점주님들한테 매일 하루에 하나씩 이런 것들이 간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보시면서 이제 보고 끝나시면 안 되겠죠. 보시고 이제 그 장사에 이렇게 좀 반영을 해나가시면 우리 모든 점주님들 정말 업계 최고의 장사 전문가가 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내용, 이제 가맹점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채택된 이런 사례입니다. 골뱅이 소면, 이게 이제 원래 우리 이제 매뉴얼이죠. 딱 보면 잘 모르시겠죠. 딱 보면 자세히 보면은 다른 거를 느끼실 거예요. 여기는 깻잎이 한 장이고 여기 깻잎이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 점주님이 상당히 꼼꼼하셔요. 그리고 굉장히 알뜰하시고. 근데 우리가 아끼다 보면은 가게가 망해요. 근데 이제 잘 아끼는 거는 괜찮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깻잎 2장을 줄이자는 거죠. 깻잎을 절반을 해도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다 올라오면은 테스팅도 해보고 그 반응들. 처음엔 얘기 안 하고 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한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민한 분은 바로 아는데 한참 봐서 알 정도면은 사실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손님들이 뭐 깻잎 드시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그래서 요거는 전체 그 가맹점의 비용 절감, 뭐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채택이 된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반영이 돼서 이번에 이제 적용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점주님께서 이제 20g을 추가해서 넣으니까 훨씬 더 맛이 있더라. 근데 이제 저희가 해보니까 이제 30g이 더 좋더라. 그래서 이제 그 채택이 돼서 이번 분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사례입니다. 그 앞접시 거치대. 우리가 과거에 이제 요게 이제 오뎅 앞접시입니다. 오뎅 용기, 오뎅 떠먹는 용기. 근데 저게
이게 손잡이가 있어갖고 균형이 안 맞아서 이 몇 개만 해도 그냥 쓰러져 버려요. 쉽게 쓰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사에서 이 틀을 그때 이제 개발을 이제 했던 내용입니다. 거기다 넣으면은 이제 옆으로 쓰러지지 않게.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응용을 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접시도 이슈량이 많은데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셨고,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조만간에 본사에서 개발을 해서 이제 가맹 점주님들한테 아마 다음번 분기쯤에는 이제 제공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활용하시면 이제 지금 이 사진같이럼 이게 갑자기 이제 떨어지면은 그 소음 분위기 깨죠. 그리고 이제 간혹 파손되는 경우도 이제 생길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가지런히 이렇게 이제 틀이 있으면 용기가 이제 보관이 용이하겠죠. 하여튼 이제 올 여름 이제 거의 다 또 지나가고 있는데, 다음 그 가을철에도 저희 본사 임직원들, 저를 포함한 임직원들 더 열심히 더 뛰어서 또 우리 점주님들 가을철 또 올 겨울 넘어가는데 힘차게 또 파이팅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의 명쾌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